네,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이제 홈페이지 제작 1탄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강의를 올렸어야 됐는데, 월요일 날 올렸어야 됐는데, 그때 보강이 있어가지고, 제가 못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기다리셨던 간단한 홈페이지 만들기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작업을 먼저 해줘야겠죠? 홈페이지가 어느 폴더에 있을 홈페이지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폴더를 하나 만들어줘야겠죠. 정리를 하면서 만들어야 되니까 항상 여기에다가는 이제 홈페이지 명을 주로 적습니다. 첫 번째 폴더에는 저는 근데 이거는 뭐 임시 홈페이지니까 간단한 임시 홈페이지니까 그냥 서브 홈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가 들어갈 img 폴더,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가 들어갈 스타일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럼 이렇게 두 개의 폴더가 있죠.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사전 준비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일단은 공돌이 홈페이지로 이동하셔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로그인을 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뜨죠. 3부 홈페이지 제작 1탄 누르신 다음에 1강 HTML 기본 소스 이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이 아래에다가 이제 홈페이지 제작 1탄 강의 이미지 자료 다운로드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이걸 다운로드 해주세요. 그러면은 구글 이렇게 뜨는데 구글 드라이브예요.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 그냥 이렇게 죄송합니다 미리 보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떠도 그냥 다운로드 클릭해 주시면은 아래 이렇게 다운로드가 떠요. 자, 이게 다운로드 다 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다운로드 다 되면은 클릭해서 이 이미지 파일들을 여기다가 넣어줄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미지 넣어줄게요. 그러면은 지금 이미지 폴더에 이미지 자료들이 다 들어갔겠죠. 자, 여기까지가 준비 작업입니다. 동영상 정지하셨다가 여기까지 다 준비하신 다음에 그 다음 재생해 주세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일단은 첫 번째 단계 대진 백그라운드를 이제 바디에다가 입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얘기만 들어도 뭔가 이제 감이 오지 않아요, 이제? 스타일 시트 파일이랑 HTML 파일 두 개를 만들어야겠구나 라는 감이 일단 오죠. 그리고 스타일 시트 파일에는 바디에다가 백그라운드 수정 5가지를 써줘야겠구나 라는 그 느낌이 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배웠던 HTML 기본 태그 그 소스들, 네, 그것들을 넣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일단 파일을 저장해 줘야겠죠. 우리가 저장했던 서브 홈 파일에다가 폴더에다가 HTML로 여기다가 이렇게 서브 홈이라고 저장해 줄게요. 서브 홈.html HTML 파일 형식은 HTML로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장.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CSS. 근데 CSS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저는 디폴트로 할게요. 디폴트 기본. 자, 그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 당연히 HTML5를 사용하려면은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개발자들끼리 약속한 그 소스들을 그대로 써줘야겠죠.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던 그것들을, 자, 헤드 적어주고 그 다음에 타이틀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또 타이틀 들어가고, 아이고, 그 다음에 헤드가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바디, 그쵸? 헤드가 있으니까 바디도 있어야겠죠. 머리가 있으면 몸도 있어야죠. HTML은 시작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슬래시로 끝맺음을 맺는다는 기본적인 규칙 아직 잊지 않으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CSS를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스타일 시트를 운용하겠다는 뜻이니까 링크 태그를 사용해서 스타일 시트를 연결해 줘야겠죠. href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스타일 안에 default.css 파일 연결해주고 rel 어떤 관계냐, 스타일 시트 관계다 라고 이제 명시를 해주면은, 자, 링크 태그로 우리는 스타일 시트 파일을 연결해 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뭐죠? 바로 이 바디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게 되는 그 바디에다가 아까 그 백그라운드 언더바 대진 언더바 백그라운드 .png 파일을 연결을 할 거예요. 자, img 파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대진 언더바 백그라운드 2 이렇게 있죠. 자, 우리가 이 이미지를 백그라운드에 입힐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바디에다가 이 배경 화면을 넣을 거예요. 자, 어떻게 넣냐? 일단 우리가 만들 거는 어떤 화면이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화면이죠. 이 화면이에요. 먼저 이
이 대신대학교와 이 대신대학교 메뉴 그리고 이 이미지 메인 이미지 그 다음에 이 카피라이터 그 밖에 있는 이 배경을 넣을 거예요 우리가.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백그라운드 속성을 배웠었잖아요. 그거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자 일단 바디를 써줘야겠죠. 우리가 바디에다가 백그라운드를 입힐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써줘야겠죠. 자 일단은 이미지를 넣을 거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속성을 쓰면 되겠죠. 그렇죠? 백그라운드 이미지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미지 속성과 함께 꼭 같이 다녀야 할 짝꿍 같은 개념이 뭐였죠? 바로 URL 속성이죠. 이 URL을 이제 경로를 적어주는 거잖아요. 경로. 근데 자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까먹으셨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스타일 폴더 안에 default.css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 default.css 파일 이걸 나라고 칭할게요. 내가 지금 내 바깥쪽 상위 폴더인 서브홈이라는 폴더에 이미지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 폴더 안에 대진 언더바 백그라운드 2라는 png 파일이 있어요. 그쵸? 자 일단 이 대진 언더바 백그라운드 png 파일을 복사해 줄게요. 이름을 복사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스타일에서 뒤로 가기 하면 이제 상위 폴더로 오겠죠? 그건 서브 홈 폴더예요. 근데 서브 홈 폴더를 기준으로는 또 이제 img 폴더가 있어요. img 폴더를 기준으로 대진 언더바 백그라운드 2라는 png 파일이 또 있네요. 그러면은 뒤로 가서 이미지 파일 찾아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대진 언더바 백그라운드 2 파일을 찾아가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뒤로 가서 이미지 폴더 찾아간 다음에 대진 언더바 백그라운드 2.png 파일을 찾아가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적어줬어요. 일단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서브 홈 이동했어요. 서브 홈에다가 연결 프로그램 크롬으로 연결해서 자 이렇게 이미지가 뜨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지가 어떻게 떴으면 하냐면 전체 이미지를 다 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봤던 거 이렇게 이미지 전체가 그대로 뜨길 원하죠. 우리는. 그쵸? 이미지 전체가 이렇게 그대로 뜨길 원해요. 근데 그렇게 뜨고 있진 않죠. 자 그러면 무슨 속성을 써줘야 될까요? 우리가 이미지를 우리 사용자의 해상도 막 각자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그 해상도마다 다 다른데, 그러니까 사용자가 보는 해상도가 어떤 사용자는 작은 모니터 해상도가 적은 모니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용자들은 이제 해상도가 큰 모니터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용자들이든 다 이미지를 똑같이 보이게 하고 싶어요. 사이즈를 그 해상도에 맞게 늘리거나 줄이거나 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전체 이미지들을 최대한. 그러려면은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써야겠죠. 근데 사이즈를 쓰는데 속성이 여러 가지 있었죠. 그 중에 우리가 배운 거는 커버 속성이었어요. 백그라운드를 전부 다 커버한다. 이거는 백그라운드를 채우는 대신에 사진 이미지가 잘려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해상도에 따라서 잘려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예, 밖으로 나가게 돼요. 잘려서 해상도를 채우려고 하다 보면 이게 가로 세로 사이즈를 자동으로 조절하게 되는데 만약에 가로 사이즈가 커지면서 세로 사이즈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해상도는 다 다르니까 사용자마다.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이미지 사이즈가 지금 몇이에요? 이미지 사이즈가 자 봅시다. 이거 마우스 갖다 대면은 어휴 응? 자 2400 곱하기 1600이죠. 그러면은 이제 가로는 2400 픽셀이고 세로는 1600 픽셀이라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설마 지금까지 이제 쓰는 모니터들 중에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해상도를 가지는 모니터가 있긴 하지만은 아직 그렇게 기본적으로 보급되진 않았어요. 그쵸? 엄청 돈이 많은 분들만 그런 높은 해상도의 모니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애플 맥 무슨 컴퓨터죠 그거? 애플의 무슨, 예, 아무튼 그 모니터 있잖아요. 일체형 올 인원 버전으로 나와가지고 컴퓨터가 그 모니터만 있는데 애플 컴퓨터. 네 그런 거는 이제 디스플레이가 4000 해상도까지 가지만 일단은 데스크탑을 기준으로 2400 이상의 해상도를 쓰는 모니터는 없다는 가정하에 이 사이즈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는 4000 픽셀 이상의 해상도를 가진 모니터들이 전형화되었다 하면은 이 이미지의 사이즈들도 전부 다 이제 4000 사이즈 이상, 가로 세로가 4000 사이즈 이상이 되는
그러니까 가로 사이즈를 기준으로 세로 사이즈는 자동 조절되지만 가로 사이즈는 4000 픽셀 이상 되는 그런 이제 사진을 써야겠죠. 그래야 이제 사진의 픽셀이 커버 속성을 받으면은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깨지지 않아 보이잖아요.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 보기 싫겠죠. 큰 작은 이미지가 우리의 큰 해상도를 가진 모니터에 뜬다고 생각해봐요. 전체를 이제 씌우면서 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얼마나 지저분해요. 막 그게 막 이미지 픽셀 깨지고 막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아무튼 그렇고 말 길게 한 것 같은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해볼게요. 네, 저장해 줘야겠죠? 여기 점 표시되면 저장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저장하고, 자, 다시 새로 고침. 자,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의 화면에 맞게 이미지가 자동으로 조절돼서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이미지가 나는 이제 이 이미지가 이 중앙에 이제 위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진을 볼 때 이 이미지의 중앙을 봤으면 좋겠어. 가로 세로 중앙.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백그라운드 우리가 위치를 하는 거니까 위치는 영어로 뭐죠? 포지션이죠. 포지션. 자, 이렇게 해서 센터에 중앙시키고 싶어라고 말해주면은 자, 다시 저장해 볼게요. 자, 이렇게 뜨죠. 자, 근데 이게 무슨 현상이죠? 지금 이제 배경이 어떻게 좀 잘못 보이죠? 이미지는 중앙 정렬 됐는데 이미지가 반복돼서 띄우고 있어요. 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속성을 써야 되냐? 백그라운드 뭐죠? 이미지가 반복되는데 우리는 그 반복되는 걸 없애고 싶어요. 그러면은 백그라운드 반복이 뭐죠? 영어로? 리피트. 리피트 속성을 써야 되는구나. 근데 우리는 반복을 안 해줄 거니까 노 리피트로 써줘야겠죠. 그럼 다시 한번 새로 고침.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백그라운드 이제 중앙 정렬이 되긴 됐어요. 이미지의 중앙 정렬이 되긴 됐는데 여기에 흰색 바탕이 있죠. 자, 이거에 영향을 안 받게 하려면은 이제 이 속성을 하나 더 추가시켜 줘야 돼요. 어태치먼트 속성을 추가해서 픽스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은 이 어태치먼트 속성은 이제 우리가 이런 스크롤 내릴 때 이미지는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스크롤만 내리는 그런 속성이었잖아요. 우리가 배웠을 때. 자, 그걸 한번 적용해 봤는데 자, 이렇게 잘 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크롤에 이미지는 중앙정렬 돼서 왜 그렇게 보인 거냐면 이 이미지 중앙에 있죠. 자, 우리가 그림판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림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여기 이 중앙을 보고 싶죠. 그럼 이 중앙을 브라우저는 여기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이미지 중앙 정렬했으니까 여기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브라우저 위쪽으로 띄워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좀 더 개념을 이게 많이 써봐야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이 잡히시겠지만 일단은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지우지 말고 그냥 할게요. 저희는 이미지 중앙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어떤 점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여기 점이 있어요. 점. 그러면은 이 점이 이 이미지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 이미지의 기준점. 원래는 기준점이 여기였는데 점이 여기로 이동한 거예요. 여기. 아시겠죠? 자, 이거 다시 깨끗하게 지우고 자, 점을 우리가 여기 배치했어요. 왜냐면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센터로 줬기 때문에 이미지의 기준점이 여기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브라우저가 띄우게 되면은 이 위는 안 보여줘요. 이 위는. 그러니까 즉 여기는 안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 부분은 안 보여주고 이 파란색 부분만 보여줘요. 이 빨간색 부분이고 파란색 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흰색 바탕화면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크롤에도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이제 고정식 어태치먼트로 픽스드 해주면은 이게 이제 사라져요. 이 빨간색 부분이 사라지고 전부 다 파란색으로 보여주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셨다가 왜 이렇게 뜨지? 왜 내가 이미지를 중앙 정렬했는데 왜 이렇게 뜨는 거지? 라는 이런 일이 발생하신다면은 한번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를 픽스드로 한번 줘보세요. 원래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게 시도와 시도를 거듭해서 완성이 되는 거니까 전혀 여러분들이 이제 왜 이렇게 나오지 하는 게 잘못되신 게 아니에요.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보면서 홈페이지를 만들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이거는 이런 기능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노하우가 생기면서 어느새 이제 이 기술이 자기 있게 돼요. 아, 이런 거 만들 때 이런 거 같이 써줘야 돼 라는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어태치먼트는 또 이제 스크롤 내리면 그 이미지는 고정된 상태에서 스크롤만 내려가는 거죠. 이미지는 변하지 않죠. 우리가 스크롤 내리면 이미지의 다른 부분이 보여질 뿐 이미지는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 이미지를 고정시킨다는 거.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는 이 강의까지는 백그라운드를 배우기로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쉽게 쓰기로 한 HTML5의 기본 소스를 써봤고, 그다음 링크 태그를 써서 스타일 시트를 연결도 했어요. 그다음 이제 바디에다가 백그라운드 속성들 5가지를 넣어서 자, 이렇게 구현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우셨던 게 전부예요. 어,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계속 쉽게 나갈 거니까 전혀 어려워하시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다면은 이제 고객센터 오픈했으니까 지금도 살짝 아직 오류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있는 오류는 다 잡아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센터를 이용하셔서 궁금하신 것들은 이제 다 거기 고객센터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div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로고를 넣는 방법과 이 메뉴들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봬요.